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유명한 심령 스포츠로 담력 시험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여고생 2명이 흔적 없이 사라져 수많은 괴담을 생성한 사건. 24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츠보노 광천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도 미스스하지만 일상에서 진짜 무서운 건 개인정보 노출,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기에 동시에 해킹과 바이러스,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이제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이름은 알고 걸려옵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감흥이 없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안 받아본 분이 없을 만큼 사실상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고요. 대처법을,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란 뜻으로 인터넷 활동을 할 때 나의 IP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던 내 정보를 가설 사설망으로 한 겹 보호하니까 해킹이나 스캠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죠.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바꿔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드 VPN을 켜고 영국으로 국가 설정 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리포터 전 시리즈의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되죠.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미스스한 이야기 구독자 전용 링크로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한번 써보면 좋겠죠. 118개국 7,4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0년 3월 4일 오후 도야마현 이미즈시 토야마항 부두 인근 8m 깊이 해저에서 침몰된 경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가 들어있었는데 가장 두껍고 단단한 두개골과 골반뼈는 보이지 않았고 남아있던 뼈들도 이미 상당 부분 분해가 진행된 상태였죠. 침몰 차량이 발견된 지 일주일 후인 2020년 3월 11일 도야마현 경찰은 인양된 차량 안에서 1996년에 행방불명된 여고생 중 한 명인 야시키 메구미의 이름이 적힌 주유소 카드 및 유류품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수거한 대퇴골 일부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실종된 여고생들의 유골이 맞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죠. 24년 만에 실종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19세였던 야시키 메구미와 타쿠미 나루미가 집을 나선 것은 1996년 5월 5일 골든위크의 마지막 날이었죠. 참고로 골든위크는 일본에서 가장 큰 연휴 중 하나로 4월 29일 쇼와의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말합니다. 메구미와 나루미는 긴 연휴를 이용해 귀신 나오는 심령 스포츠로 유명한 츠보노 광천에 가보기로 하는데요. 일본 도야마현 우오즈시에 위치한 츠보노 광천은 드넓은 산림에 둘러싸여 있는 온천장입니다. 예부터 부인병, 피부병, 신경통, 위장병에 효능이 좋은 온천물이 솟아나 지역 내에서는 약사의 물이라고 불렸는데요. 1980년대 초반 온천 옆에 6층 규모의 여관을 지어 온천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죠. 토야마현의 명소인 츠보노성이 인근에 있어 한때는 빈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번성했으나 여관 옥의 풀장에서 남자아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얼마 안가 여관 주인까지 실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여관을 지었다가 화를 당했다거나 음기가 강해 귀신이 모여드는 장소라는 등의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소문처럼 츠보노 광천은 이후에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부지와 건물은 경매에 붙여졌고 한 사업자가 약 3,500만 엔에 낙찰받아서 리조트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붕괴 때 파산하며 전면 취소되었죠. 이후 건물 철거 비용만 약 4억 엔에 달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인근의 폭주족들이 모여들면서 아지트로 삼는 듯 싶었지만 1990년 여관 옆에 있던 사당이 전소
공소된 뒤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와 이상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주족들마저 떠나게 되었죠. 이 정도니 안 유명해지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폭주족들까지 떠난 츠보노 광천은 지역을 넘어 일본 전체에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출몰하는 장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불 꺼진 여관 건물 안에 수십 명의 사람이 우르르 서 있는 걸 보았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거나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온천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버려진 폐가와 어우러져 한층 더 일신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낮에도 혼자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죠. 아이러니한 것은 무서운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며 심령 스폿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한창 호기심 많은 아이였던 메구미와 나루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메구미는 츠보노 광천 탐사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퍼마켓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메구미는 겁이 무척 많은 타입이었는데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걸 무척 좋아했다. 그날도 일하던 슈퍼마켓에서 손전등을 사면서 같이 담력 훈련을 가지 않겠냐며 물었다.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무척 재밌었다면서 기쁜 듯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메구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담력 시험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 사람, 동갑내기 친구인 나루미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나루미는 밤 9시경 츠보노 광천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죠. 이후 슈퍼마켓에서 건전지와 보조 손전등을 구매한 뒤 메구미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츠보노 광천은 메구미의 집에서 동쪽으로 약 60km 거리,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산속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동네 10대들의 아지트인 카이오마루 공원에 들러서 담력 시험에 함께 갈 사람을 찾다가 성과가 없자 포기하고 오후 10시경 국도 8호선을 타고 츠보노 광천 방향으로 출발했죠. 중간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고 직후 다른 친구에게 지금 우호즈시에 도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끝으로 두 사람은 행방불명되었죠. 가족들은 메구미와 나루미가 연휴가 끝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5월 7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도야마현 경찰은 실종된 여고생들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츠보노 광천으로 향했고 건물은 물론 인근 숲까지 샅샅이 수색했죠. 하지만 여고생들은 물론이고 작은 유류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타고 나간 경차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혹시나 인근 도로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헬기를 투입하고 산악 수색대까지 동원해 절벽 아래 자동차가 추락할 만한 지점을 모조리 훑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현지 언론들은 미스터리한 실종 정황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여고생 2명이 차를 타고 북해도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으로 향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차를 타고 차원의 문을 넘어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정황이다. 하도 단서가 나오지 않자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츠보노 광천이 한때 폭주족 소굴이었던 사실에 근거해 여고생들이 폭주족의 눈에 띄어 몹쓸 일을 당한 뒤 산에 매장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일부에서는 여고생들이 납북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에서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강제 납치 사건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납치 피해자만 해도 17명에 달하고요. 유엔 인권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중반까지 최소 1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납치되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설과 심지어는 진짜 귀신이나 나쁜 신의 짓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가장 설득력 있다고 여겨진 건 납북설이죠. 메구미와 나루미가 실종된 토야마현 일대는 동해와 맞닿아 있어 북한 공작원이 미리 쿡하기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갖 설이 나돌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정말 귀신의 짓인 듯 다른 차원으로 간 듯 이후로도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보도 들어오지 않아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사건의 해결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매니아들 사이에서 관심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츠보노 온천과 관련된 괴소문에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죠. 첫 번째는 폐허가 된 건물 내부 곳곳에 도청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어떤 단체가 방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하얀색 차량을 타고 온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아마도 실종된 여고생들의 차량이 하얀색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과 관련된 추측성 가설과 음모론이 더 구체화되어 넷상에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는 사건 관계자가 쓴 것이 아니냐고 의심될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글도 있었습니다. 여고생 2명이 5명의 남자에게 집단 성범죄를 당한
사망한 뒤 죽었고 자동차죄로 유기됐다. 5명의 남자 중 2명은 죽은 여고생 귀신에 올려 정신이 나가서 현재 행방불명 상태고 나머지 3명은 겁에 질린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소문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단서 없이 표류하던 츠보노 광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00년경에 발생한 니가타 소녀 감금 사건의 영향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니가타 소녀 감금 사건은 9살 여자아이가 납치된 후 9개월간 감금 생활을 하다가 살아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데요. 실종된 여고생들 역시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도야마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인 탐문 및 목격자 제보를 전면 재검토했지만 재수사 역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다시 종결되었습니다. 제보 창구만 계속 열어두고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14년 후반이 되었는데 갑자기 술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의 목격자 제보가 들어옵니다. 술자리에서 츠보노 광천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행 중 하나가 여고생 2명은 온천에서 실종된 게 아닌데 경찰이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뭔가 아는 듯이 말하는 걸 들었다. 제보는 꽤나 자세했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근거 없는 소문과 추측이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제보가 몇 년에 걸쳐 계속 들어오자 조사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2020년 1월 3명의 남성을 불러내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1996년 5월 한밤중에 키요마루 파크 주차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2명의 여자가 차에 타고 있는 걸 보고 다가갔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차가 후진하면서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도 없었고 너무 놀라서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야 차에 있던 여자들이 실종된 여고생이라는 걸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침묵했던 목격자 3명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여고생들이 탄 차량이 갑자기 스스로 바다로 추락해 사고로 죽었다는 의미였죠. 이 말대로라면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설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잠수부와 금속 탐지 장비 등을 투입하여 해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수색 작업 끝에 3월 4일 해저 약 8m 지점에 가라앉아 있던 경찰을 발견했죠. 24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츠보노 광천 실종 사건의 진상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상은 여고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뿐이었죠. 두개골과 골반뼈 없이 뼈 조각 몇 개만 겨우 발견된 상황이었기에 차에 타고 있던 게 실종된 여고생들이었다는 사실 외에 정말 사고사가 맞는지는 고사하고 정확한 사인이나 범행 동기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와 차의 특이사항까지 전부 확인했지만 사건 자체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셈이죠. 목격자였던 3명의 남성들이 진술한 내용이 100%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만약 남성들이 차량에 접근하거나 방해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죠. 하지만 남성들이 처벌이나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 여고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추측과 소문은 여전히 무성하지만 정작 아무도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사건. 24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한 츠보노 광천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